자, 선생님하고 O2의 22쪽부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보자. O2의 22쪽부터 25쪽까지. 25쪽까지. 여기 뭐가 나오냐면 용해도하고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 중요한 건 파란색인지 알지? 1번. 1번. 이제 시작할게. 일정량의 물. 그치, 여기 설탕은 녹인데 그러면 물에다가 일정하게 보통은 100g을 하거든. 근데 여기다가 뭘 녹일 거다? 설탕을 녹일 거다. 당연히 온도가 낮으면 적게 녹아. 적게 녹아.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아. 많이. 그게 그래프로 되면 가로축의 온도, 세로축의 용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 용해도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자, 한번 적으래. 어떤 온도. 그렇지. 이 온도가 다 달라. 온도가 다 다른데 그때 값이 정해진단 말이야. 자, 어떤 온도에서 물 또는 용매 100g 속에 어떻게 최대로, 그보다 적은 건 필요 없어. 최대 인원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듯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것만 그래프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지? 용해도다. 받침이 없네. 용매다. 받침이 없네. 용액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해도 받침 없고 용매 받침 없고. 그렇지. 요렇게 돼서 이게 중요하다. 용매 100g 속에. 그것도 최대로 녹는 것만 내가 점으로 찍어볼게. 그 온도에서 제일 많이 녹은 요만큼. 됐지? 그리고 이 곡선에 있는 점을 그러면 뭐라 하냐? 아하, 제일 많이 꽉 찼다.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녹으면 요만큼인데 덜 녹일 수도 있잖아. 덜 녹아 있다? 덜 녹아 있는 건 포화는 좀 안 됐다. 불포화. 요렇게. 됐지? 자, 1번. 물이 용매, 설탕, 용질 맞고. 그럼 녹는 과정은? 그치, 용해다. 2번 맞고. 세 번째. 온도가 일정할 때 한계가 있어. 최대로 녹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한계가 있다. 맞고. 4번. 일정량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서다. 온도마다 달라. 그리고 어떤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크고 어떤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고. 그 혼합물 분리에 나왔었지, 그지? 자, 5번에 온도가 일정할 때 설탕이 최대로 녹아있는 것. 그치? 지금 뭐라고? 최대로 녹아있는 것? 포하다. 좀 덜 녹았다? 불포하다. 포화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1번은 5번. 자, 2번 문제. 자, 용해도 특성 맞죠? 특성입니다. 온도하고 적어준다. 온도, 용매나 용질의 종류, 요 세 가지만 결정이 되면 값이 딱 정해졌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2번 어떡하니? 아까 쌤 그만큼 강조했던 건데 용해도니까 받침 없다. 용매 100g이지. 2번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거라 했으니까 용액 하면 틀리지. 그렇지. 2번은 어디에? 용액이란 글씨에 X 낼 거다. 3번 용해도는 용질 종류, 용매 종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 값이 정해지면 특정 값이라 그랬지. 특성이다 아니다? 이다. 맞다. 그래서 1번은 맞고 3번 구별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3번에 구별이 가능하다. 구별할 수 있다. 니까 없다의 X. 없는 거 아니라 구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4번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는 것 고체다. 고체 용해도는 그럴 거고 기체는 반대로 온도가 낮아야 많이 녹을 거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녹고 이렇게. 세로축이 뭐냐고? 용해도지.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자 5번에 네모 박스 기체 용해도 뒤에 가서 나오지만 기체 용해도가 높다. 기포 발생은 그치 녹아있다가 나 싫어 나갈래 했으니까 많이 녹아있으면 밖으로 나온 애가 줄어들 거다. 그럼 언제 잘 녹아요? 고체하고 다르다겠지. 온도가 높다 낮다 어떻게?
용해도가 높다, 온도는 낮다. 반대다, 뭐하고? 압력하고. 압력, 뚜껑 있어야 잘 녹는다. 됐지? 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이다지, 그지? 정답 몇 번? 2번, 3번. 3번 문제 20도씨. 물 50이야. 오케이. 3번 조심해야 돼. 20도씨인데. 물이 얼마 있다고? 50g. 100g 녹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물을 50g만 들고 왔대. 고체를 40g을 녹여봤어. 그런데 어머나 여기 물 50g에다가 고체를 왕창 넣었는데 나중에 덜 녹고 남아있는 거야. 그럼 덜 녹았는 게 얼마? 15g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녹은 양은 넣어준 거에서 안 녹은 거 빼야지 녹은 거지. 그치? 녹은 게 얼마? 25g 되겠네. 25g. 근데 우린 조심해야 돼. 용해도는 물이 몇 그램 돼야 돼? 100g 돼야 돼. 그러니까 요 그릇에 25g 녹아있으면 우리는 물이 100g. 딱 2배지. 그러면 여기 녹아있는 양도 몇 배? 2배가 되고 2배가 될 거니까. 이해됐어? 아니면 비례식으로 하면 어떻게? 물이 요 말을 적어줘야 돼. 물 50대. 고체가 25다.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돼. 내가 비례식으로 적을 때. 그럼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물이 몇 g이면 고체는 얼마까지 녹느냐? 이렇게. 그래서 내항을 곱, 외항을 곱해도 되고 얘가 2배니까 뒤에 것도 2배. 그럼 답은 얼마? 답은 그냥 50. 간단하게. 그램 이런 거 적는 거 아니다. 그치? 50. 자, 그 정답 4번. 4번 문제. 물에 황산브리투를 넣고 저었는데 녹지 않고 가라앉았대. 더 녹일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쌤이 생각은 이렇다. 지금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있었는데 가라앉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녹는데 그보다 많아서 여기 이만큼 고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모두 녹일 수 있다. 모두 녹였다. 최대로 녹였다. 됐나? 그럼 일단 어떻게 하면 최대로 녹일 수가 있을까? 그래. 온도를 높이거나 그래. 가라앉아서 있는 거 이거 더 하려면 온도 높여주거나 물 더 부으면 되지. 물 더 부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얼마 몇 그램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물을 좀 더 넣거나 아니면 온도를 좀 높여주면은 모두 녹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온도 높여주는 거고 이거 물이 100g이었으니까 이만큼 더 녹이기 위해서 물이 더 필요하다. 됐습니까? 5번 문제. 5번 문제. 좀 성급하게 넘어가지. 60도씨 물 100g. 물 100g 또 물함이 물 100g이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쓸 건데 자 마지막에 봐봐. 마지막에 이게 키워드야. 얘를 잡아와야 돼. 석출. 석출이 무슨 말이야? 녹아 있었는데 이따가 못 녹겠다. 쫓겨나는 거지. 그러면 석출됐던 이유는 그래 어떤 상황이냐? 그래프로 봤을 때 아까는 분명히 녹아 있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거밖에 못 녹아. 요만큼만 녹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못 녹겠다 쫓겨나는 게 석출량이다. 선생님은 옛날에 엉터리긴 한데 내가 하는 게 한자가 돌석자밖에 없어. 돌처럼 생기는 거다. 결정처럼. 그래서 석출. 돌처럼 나오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녹아 있는 거 빼기 냉각하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이런 결정의 양이 가장 많은 거야. 그러면 왔을 때 그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조금 잘못된 게 뭐냐? 몇 도씨에서 60도씨에서 20도씨로 낮출 거다. 그럼 이렇게 된 건 포화 상태에서 낮아졌을 때 이만큼이 석출. 그런데 곡선이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포화 용액에서 이만큼이 석출. 그치? 그럼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흰색의 A와 빨강색의 B 중에서 흰색이 더 많이 석출되겠지. 그럼 그래프상으로 60도와 20도 온도를 확인해야 돼. 그럼 60도하고 20도하고 그 값이 차이가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질산칼륨이다. 정답 2번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용해도 곡선. 그치? 곡선에 있는 점은 포화다. 여기는 뭐냐? 곡선 위, 여기는 곡선 아래. 곡선에 또는 곡선 상에
요거 적어놔야 돼. 요 말 적어놔야 돼. 곡선에 있다. 곡선상에 있다. 여기는 뭔데? 위. 여기는 뭔데? 아래. 적어주고. 그러면 일단 곡선에 표시된 거. 포하다. 2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제일 작은 건 염화나트륨. 옆으로 누워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빨간색처럼 누워있는 게 염화나트륨이다. 오, 됐지? 4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거 누구다? 40도씨에서 올라가봐. 질산나트륨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을 것 같은데 질산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을 것 같다. 40도씨 4번에 물이 200이야. 200g 동그라미. 그럼 우리가 표에 있는 건 다, 그래프에 있는 건 다 물 100g이거든? 물이 200g이면, 자, 40도씨 질산칼륨 확인. 일부러 점선 있지. 과학에서는 점선 보면 맞춘다다. 그럼 100g에 63g이 녹았을 때가 포화지.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얼마? 200이 있으면 틀렸어. 물이 100g일 때 63이 녹으면 포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다. 5번에 마지막에 석출 동그라미 석출은 뭐 빼기 뭐? 처음 빼기 냉가구의 최대. 그럼 여기서 60도씨에 35g 녹였다. 그러면 거기 6번에 동그라미 5번이면 다시 얼마 빼기 처음에 녹아있는 게 35 빼기 냉각했을 때 20도씨지. 위에 확인 황산구리툰 20도씨 용해도가 20이네. 20. 그럼 이게 석출량인데. 정답 얼마? 15g. 오, 그래서 정답 4번. 7번 문제. 7번 문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단 제일 끝에 석출량을 물어봤다. 석출 세모 제일 끝에 그치? 석출. 어제 물음표. 자, 그러면 거기다가 문제 밑에다 적어놔. 석출량은 뭐 빼기 처음에 녹아있는 거 빼기 냉가구에 최대로 녹는 거. 그치? 얘는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물이 달라지면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80도씨 포화용액 비율. 자, 80도씨 포화용액까지 네모. 그 집에 땡겨. 얼마 더하기? 목이. 용질이 얼마? 포화는 용해도만큼. 용해도가 얼마인데? 148. 그럼 내가 만든 건 248g의 용액인 거야. 248g. 근데 봐봐. 여기서 밑에 용액 몇 g이라 했지? 124g. 자, 헷갈리면 어떻게 하느냐? 헷갈리면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돼. 헷갈리면 제시된 게 요거지. 기준이 된 건, 표준이 된 건 내가 이렇게 80도에서 구한 게 표준이야. 248. 그럼 248분 124면 2분의 1이지. 아, 그럼 내가 2분의 1만큼만 갖고 있구나. 그러면 물도 100이 아니라 50만. 말 이해되나? 물을 50만. 그리고 녹아있는 것도 148이 아니라 74g만.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온도가 80도씨였는데 낮아질 거야. 몇 도씨로? 40도씨로. 그러면 항상 물 적고 용질 적었지. 그러면 40도씨 용해도가 얼만데? 104야. 요 값 중요하다 그랬지? 이 값 어떻게 한다 그랬지? 보면서 쓰면서 해야 돼. 용해도 곱하기 100분의 물이라고 했어? 기준분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물이 50g이잖아. 50g이니까 40도씨 용해도가 104. 104 곱하기 100g이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물을 50만 들고 있다. 2분의 1이란 거지. 2분의 1. 그럼 얼마? 52. 그러면 빼줘야지 석출 되겠지. 얼마가? 22g이. 조금 낫나? 얘는 꼭 확인을 해놓고 다시 봐야 된다. 7번 중요하다.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돼? 포화만큼 끊고 용액이 있다. 얘들은 기준에 대해서 몇 배인지 확인한다. 그치? 꼭 익혀야 돼. 자, 8번 할게. 8번. 8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로축의 온도야.
세로축이 용해도 곡선이고, 그리고 A, B, C. 자, 요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 A, B, C. 그러면 이때 용해도가 얼마였느냐? 100이고, 이때 용해도가 얼마였냐? 150.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자, 일단 곡선 A에 있는 점은 무슨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요건 곡선 아래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번 AB는 포화다. 땡. 바꿔야 돼. AB는 포화다. 땡. 자, 이번에 C에는 용지를 더 녹일 수 있겠지. 이만큼 더 넣을 수 있겠지. 더 녹일 수 있다. X. 없다 했으니까 X. 세 번째 60도씨 물 50에는 최대 얼마가 녹을까? 60도씨. 여기네 60도씨. 60도씨 용해도가 100이지. 이 값에서 뭐라고 했지? 물 100에다가 더하기 용해도만큼 100만큼 녹이면 최대다. 50이면 50, 30이면 30, 20이면 20. 100대 100이었다. 그래서 3번은 얼마? 50g까지 더 녹일 수 있겠다. 나 써야 돼. 써야 돼. 그게 앞으로 살아갈 때 훨씬 편하다. 4번. A용액 250. A. 그 집에 땡기면 얼마 더하기 얼마? 물이 기본으로 100 있고 용해도가 150이다. 그럼 250이지. 4번에 250 그대로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6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이만큼은 그치 물이 100이었기 때문에 50g이 석출된다. 이게 맞겠네. 그 다음에 여기 C 용액은 온도를 낮추거나 용지를 더 넣어야지 포화가 되겠다. 이거 자체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5번에 별표 5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 C를 온도를 몇 도씨까지? 60도씨까지 낮춘다. 또는 물 100g 현재 용액에서 물 100이었으니까 용지를 얼마? 50g을 더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프에서 숫자가 제시되어 있으면 숫자까지 언급을 해서 정답을 적어줘야 한다. 5번 문제 단독 손님. 됐지? 그 다음에 9번. 딱 보는 순간 이 단어가 생각나야지. 뭐구나? 기체 용해도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B, C, D, E, F. A, B, C, D, E, F. 근데 온도는 얘가 제일 차가운 것 같아. 얼음물. 그치? 그리고 B, D, F는 뚜껑이 닫혔어. 근데 어느 게 톡톡톡 쏘는 사이다야. 시원하고 뚜껑 있는 거. 요 녀석이 용해도가 최대 제일 많이 녹아있지. 많이 녹았다는 얘기는 기포로는 발생을 제일 적게 하겠지. 근데 쌤은 싫어하지. 쌤 좋아하는 거야? 김 빠진 사이다. 그럼 어떻게? 온도는 따끈따끈하게 뚜껑은 없는 걸로. 얘가 용해도가 좀 제일 작은 거. 그러면 왜 작아요? 공장에서 다 넣어놨거든. 기포가 많이 날아가니까 녹아서 있는 정도가 적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포 양은 용해도가 이렇게 용해도가 A, C, E로 봤을 때 차가운 게 많이 녹아 있다. 기포는 반대해야 된다. 자, 그럼 일단 기포 발생이 A가 제일 크다. 1번 틀렸네. 기체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건, 제일 적게 녹는 건 이거잖아. 제일 적게 녹는 거. 온도만 생각 안 하는데 뚜껑이 없어야 돼. 압력이 낮다. 압력이 작다. 뚜껑이 없다. 자, 요거 적어놓고 기억하기 충분히 했는 사람도 괜찮은데 아니면 얘 다른 색깔 해놔야 돼. 압력이 작다. 뚜껑이 없다. 김 빠질 수 있는 거다.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건 누구? E. 시험 문제 잘 납니다. 3번에 온도가 높다. 압력이 낮다. 쌤 좋아하는 거는 김 빠진 사이다. 뜨뜻한 거. 용해도가 작지.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다. 4번에 온도와 용해도냐, 압력과 용해도냐. 압력과 용해도 하려면 압력이 높고 낮고 이렇게 비교해야지. 압력과 그리고 용해도 관계를 보려면 A, B를 비교하거나 CD를 비교하거나 EF를 비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압력이
작은 게, 요거. 압력이 작은 게, 많이 녹아, 적게 녹아? 적게 녹아. 용해도는 이렇게. 압력 작다, 적게 녹는다. 됐어? 그렇게 비교를 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A, B, C, D, E, F. 요 세트들로 되다. 5번에 A, C, E를 비교하면 온도가 다 다르네. 압력 같아도.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용해도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온도가 달라야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B, D, F로 하거나. 됐습니까? 정답 5번. 10번 문제 기체 용해도. 10번에 기체 용해도. 하고 관련된 게 뭘까? 그치. 여름철에 물고기가 밖으로 뻐끔뻐끔 한다. 밖으로 뻐끔뻐끔 한다. 이거는 여름이라는 거 딱 본 순간 아 온도구나. 잠수부가 갑자기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위로 올라오면 수압이 낮아져. 압력이 작아져. 눌리는 힘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잠수부 갑자기 올라오면 그 질소 기체가 액체였다가 기체로 해서 잠수병이다. 요건 기억해야 돼. 세 번째. 여기 탄산음료 뚜껑. 탄산음료. 이게 뚜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로 해야 한다? 압력으로 해줘야 되겠다. 압력으로. 탄산음료인데 온도 이러면 냉장고 안에 얼음물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다. 리을에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둥둥둥 뜬다. 자, 뜬다. 다른 말로 뭐라고? 뜨고 가라앉는다. 밀도다. 밀도가 작은 거, 밀도가 큰 거.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 밀도는 뭐 분해 뭐? 부피분해, 질량. 쌤 뭐라 했지? 닮은 글씨. 비슷하게 움직인다 했다. 닮은 글씨. 그래서 밀도가 커지면 질량도 커진다. 질량이 커지면 밀도도 커진다. 언제? 부피는 일정해야 돼. 부피가 똑같은데 크기가 똑같은데 질량이 무겁다. 밀도가 큰 거다. 부피가 똑같은데 밀도가 크면 그치? 질량이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충분히 했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복습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문제는 어렵고 어떤 문제는 쉬운 게 아니라 내가 기본 내용이 튼튼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1번. 녹는 점, 걷는 점, 어는 점 이야기할 건데 이 부분 좀 꼭 강조하는 거지. 11번 녹는 점. 녹는 점이라는 건 일단 녹는다는 의미부터 알지. 누가 될 거다? 고체가 액체로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자, 그 페이지 위에다 적어놔래. 열은 두 가지. 뭐? 온도 변화와 상태 변화. 온도가 변하거나 고체체 기체 상태가 변하거나. 그래서 가로축이 가열, 시간. 계속해서 열 주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안 올라가거나 온도가 올라가더라. 세로축이 온도인지 확인을 하면 온도 올라가지. 갑자기 온도가 안 올라가지. 상태 변화에 쓰인 거다. 그래서 쌤 파란색 중요하다고 했다. 처음에 있는 얘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 누구였습니까? 고체였으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줄.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그치? 0도씨에 녹는 건 물밖에 없어? 녹는 점 얼음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고체가 액체되었는데 2번 틀렸네. 그리고 같은 물질은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순물질은 똑같은 거지. 4번 녹는 점에서 그치? 요때 일정한 온도,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할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 그래서 상태 변화하고 있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던데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있을 거다.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5번 텅스텐. 쌤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시계 텅스텐. 이겁니다. 녹는 점이 높아요. 녹지 않아야 되거든.
전구의 필라멘트. 요즘은 잘 안 쓰는 건데 전구의 필라멘트. 이쪽에 전류 흘러야 되잖아. 끊어지면 전구 안 켜지거든. 녹는 점이 높다. 잘 안 녹는다. 정답 몇 번? 11번에 2번. 12번에 첫째 줄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할까? 그치. 잊지 말아야 돼. 반드시 동그라미 해야 맞춰. 고체다. 고체인데 가열 곡선인데. 자, 그럼 쌤 이거 하고 싶어. 고체를 가열하니까 녹는 점. 언제? 수평 구간일 때 온도를 해야 되겠지. 수평 구간일 때. 수평 구간의 온도. 다 적고 있니? 다 적어야 돼. 수평 구간의 온도가 A가 제일 높고 B랑 C랑은 똑같다. 그러면 이 점이 녹는 점이었었고 얘들이 A가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크다. 녹을 때 열 많이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BC는 같은 물질이니까 1번 AB 아니면 BC 고쳐주고 그럼 B가 이게 수평에 빨리 도달했지. 양이 적으면 수평 상태 변화하는데 빨리 도달. 그럼 봐봐.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흰색과 파란색이 있다. 누가 양이 적다? 얘가 양이 적다. 수평이 빨리 도달한다. 얘는 양이 많으니까 라면 끓일 때 물 많으면 오래 끓여야 된다. 됐어? 어느 게 완만해? 파란색이 기울기가 완만하다. 요 완만하다는 표현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물질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어요. 곡선은 3가지지만 BC가 같아서 3번 틀렸고 2번은 B가 양이 적고 C가 양이 많아서 같은 종류인데 됐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나머지 쌤 설명한 것 같고 물에다 물 섞거나 얼음에다 얼음 섞으면 똑같이 어느 점 녹는 점 0도씨겠지. 양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그래 기억해야 돼. 녹는 점 양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성이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할 거니까 누구다? 특성이 된다. 자, 그다음 13번. 이번에 뭘 했냐면 고체를 가열도 한번 해보고 냉각도 한번 해보고 가열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그만하고 냉각까지 해본 거지. 그러면 이게 고체였다가 가열하니까 보면은 녹는 점 되겠지.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액체 됐겠지. 수평 없다? 수평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얘는 녹는 점. 내려오다가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액체가 다시 상태 변화 고체로 될 거니까 얘가 어는 점이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다. 자, 그래서 1번 끓는 점 있다 없다? 없어. 그 첫째 줄을 반드시 고체 동그라미 맞추고 싶지? 얘 동그라미 하고 풀어. 고체 녹는 점 어는 점 해야 된다. 끓는 점은 X 녹는 점 53도도 되고 어는 점 53도도 되고 그래서 고체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53도씨이다. 이렇게. 이번에 가마 액체 가마는 고체 고치고 나라 수평 구간 상태가 변화하고 있다. O가 되겠지? 세 번째 양하고 상관이 있나? 온도는 상관이 없어. 시간이 상관이 있지. 이 녹는 점 얘는 특성이다. 양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정답. 이미 다 했지 그지? 다 구간에서는 한 가지지 뭐. 정답 3번.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자 14번 이제 끓는 점 같네. 자 내일 끓는 점을 딱 보는 순간 생각해 줘야 되겠다.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은 높아졌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페이지 재료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자.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압력이 높아지면 박스할 거다. 3줄 적을 거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뭐 할까? 기체의 용해도가 많이 녹아 적게 녹아? 사이다 톡톡 쏘겠네. 용해도가 큰 거다. 자, 그 다음 압력이 높아지고 기온이 낮아지고 똑같아.
꽉 눌렀거나 추워라 했더니 기체의 밀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압력 기온에 관해서는 기체 용해도나 기체 밀도나 똑같이 변하더라. 기억을 한다. 자, 그러면 14번 액체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기화. 그치? 끓는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고 그 상태 변화를 우리가 기화라고 할 거고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수평 구간이 유지가 된다.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하자. 두 번째, 양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양하고 상관없이 물질의 특성이다. 3번에 양 많아져도 일정하다. 5. 압력이 달라지면 달라지지? 땡.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얘는 파란색이다. 액체 질소다. 이제 외운 사람들도 있을 건데 영하 196도씨. 영하 196도씨. 엄청 추운 거야. 이때 액체 상태의 질소에 이런 거 같아. 냉동 정자, 냉동 난자, 세포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얼려서 나중에 사용할 때, 그치? 그럼 끓는 또 높아 낮아? 엄청 낮아. 낮아. 굉장히 낮아. 이랬지? 그래서 액체 질소에다 장미꽃을 딱 넣잖아. 얼음처럼 변해. 얼음처럼 탁 치면 유리 깨진다. 얼어버릴 거다. 그치? 이거 기억해야 한다. 액체의 질소 기체이다. 넘어갑니다. 질소 안 헷갈리지? 15번. 15번. 딱 봤을 때 어머나 얘들 어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온도 어때? 같아. 첫째 줄 봐야 되겠네. 액체 동그라미. 그치? 액체. 근데 얘를 가열하지. 수평 구간이 다 똑같아. 그러면 액체 끓였으니까 끓는 점이겠네. 양이 다르겠지. 나중에 끓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시간이. 이게 양이 많은 거. 이쪽에 있는 게. 1번 끓는 점은 같지? 땡. 먼저 끓는 건 A. 양이 제일 많은 게 C겠지. 땡. 같은 종류? 맞다. 모두 다 같다. 불꽃 세기 한다고 온도 달라지나? 안 달라져. 끓는 점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고 누구? 압력밖에 없다. 그게 압력밥솥. 압력솥. 한 120도 이렇게 되니까 밥이 빨리 익더라. 산 위에 가면 압력이 반대로 낮아지니까 못 익어. 쌀이 안 익어. 됐습니까? 15번 정답 4번. 16번 순수한 액체 동그라미 하고 16번 워낙 많이 들어와서 얘들은 헷갈릴 것도 없는데 여기 온도가 다 똑같은데 쫙 해서 얘가 A인 거야. 얘는 수평 구간이 안 보이지. 저 위에 가서 색 벗어나서 수평 구간이겠지.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밑에다 적자. 뭐? 일단 첫째로 액체 동그라미. 가열은 올라가는 거니까 가열 맞다. 끓는 점 누가 제일 높을까? 일단 빨간색 A. 그 다음 누가? C. 비리는 어때? 똑같지. 양하고 상관이 없다. 양은 누가 많다? BD. B가 양이 많았다. 그럼 디귿에 B가 양이 많고 니은의 BD는 종류가 같고 A. 끓는 점이 제일 높다. 기억은 맞고. 가장 빨리 끓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가서 수평이다. 수평이 되면 이때부터는 끓는다. 끓기 시작. 언제가? 여기가. 그럼 이 시간 제일 빠른 애가 누구? D겠네.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다. 먼저 끓기 시작한다. 끓으면 수평이다. 수평이 제일 먼저 됐네. A. 아니네. D. 땡. 됐습니까? 17번 주의. 17번 별표. 첫째 줄 감압 용기. 감압. 헷갈리면 안 돼.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그랬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 끓는 점이 낮아져. 자, 감압인지 가압인지. 감압, 압력 감소했다. 자, 이거 하나 적어줄까?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얘들 입자 간의 인력. 인력이 뭐지? 서로 단계된 힘이잖아. 그럼 입자 간의 인력이 높으면 헤어지기 싫어요 하면 헤어지려고 할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야 돼.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된다. 입자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다. 됐지? 그 다음 끓는 점의 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다. 얘는 감압이다. 그래서 상자가 있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90도씨 물이야. 압력을 낮춘단 말이야. 얘를 푸시 누르면 공기가 빠져나올 거야. 이 이름이 감압. 공기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힘이 약해질 거다. 여기 있던 기체가 누르는 게 압력이거든. 기체가 없어지면 압력이 작아지겠지. 말 이해돼? 그러면 얘가 원래 물은 100도씨에서 그렇지. 근데도 뽀글뽀글 라면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기포가 올라온다고. 자, 봐봐. 끓기 시작했을 때 액체가 일부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어디서? 안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우리한테 액체하고 안 섞인 기포, 여기 기포가 생긴다는 거지. 기포가 발생을 했다. 뭐 했는데? 가열을 했는데 기포가 발생했다. 얘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다는 거지. 됐어? 그럼 지금 이게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 때 끓는 점이 높아졌지만 압력이 낮아질 때 끓는 점이 낮아져. 90도인데 부글부글 끓는다. 지금 이게 100도야 아니면 끓고 있어? 끓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100도씨도 아니다. 물의 끓는 점이 변할 수가 있다. 헷갈린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첫째 줄 감압 용기 동그라미. 둘째 줄에 끝에 공기를 빼내었더니 밑줄. 그래, 기체가 없어졌어. 기체가 누른 게 이게 기압이거든. 기체 수가 줄어들면 압력이 낮다.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일단 1번 조심해야 돼. 압력솥은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끓는 점 높아지는 거야. 2번 어항 속의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물 그냥 증발. 가열했다는 얘기 없잖아. 누가 어항 끓이니? 물고기. 탕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치? 그래서 그냥 증발했구나. 3번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산 위에 가면 압력이 낮다. 물은 공기가 적다. 그래서 90도 돼서 끓는다. 이렇게 되니까 쌀이 익을 수가 없다. 산에 가면 쌀이 설 익는다. 덜 익었다. 이렇게. 그래서 설 익는다. 덜 익는다. 같은 의미로. 됐지?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4번 구명조끼. 자, 얘는 뭘까? 그렇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워져서 뜬다. 5번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샤를 법칙이구나. 샤를 법칙. 뭐냐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좀 커지더라. 풍선을 따뜻한 데 갖고 가면 좀 팽팽해질걸? 그런 얘기. 이해됐습니까? 자, 힘든 사람 빨리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시작하자. 힘든 사람은 물 한 잔 마시고. 네, 우리가 필기를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야. 익혀지기 위해서는 눈, 귀, 손 모두가 움직여야지 3번 풀게 되지. 그치? 3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고, 6번 풀고, 7번, 8번 됐을 때가 학교 시험이면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18번. 18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듣는 건데, A, B, C, D, E. A, B, C, D, E. 그럼 일단 온도를 좀 적어볼게. 1085. 2500 얼마. 안 적겠음? 5.6. 80.1. 그냥 80도 적을게. 54도. 174도. 마이너스 39. 영하 39. 357. 영하 218. 영하 183.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쌤 알기로 이렇게 될 거다. 어디를 보더라도 이 온도가 낮네. 얘가 녹는 점이고 이게 끓는 점이겠지. 그러면 옆으로 봤을 때 수직선 항상 오른쪽으로 하면 커져. 그러면 낮은 온도가 녹는 점, 높은 온도가 끓는 점. 한번 생각해봐. 녹는 점 전이면 고체, 녹는 점 끓는 점 사이면 액체,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5도씨에서 그럼 수직선을 생각하고 각각 수직선을 생각.
25를 어디 적을까? 25 여기에 25 중간에 25 위에 25 중간에 25 얘들보다 더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적히면 고체, 액체, 기체가 되지. 기체 중간에 있는 액체 위에 있는 건 녹는 점보다 더 낮대. 고체 녹는 점보다 더 낮대. 지금 25도씨인데 74도 돼야지. 만약에 다른 거다. 74도 돼야지 녹는 점. 25도는 여기잖아. 녹는 점까지 못 갔지. 차갑지. 고체 이런 식으로. 됐지? 자, 19번 고체를 가열한다. 자, 19번 고체 동그라미 가열 동그라미. 고체를 가열을 하자. 가로축에. 자, 그러면 선생님은 최대한 적게 적기를 권자. 고 냅두고 액 냅두고 기. 물론 녹는 점 끓는 점. 일단 반대네. 높은 온도가 끓는 점이어야 되지 않겠어? 기억 탈락. 두 번째 상태 변화. 그치? 선생님 온도가 일정하다. 어디에? 이거 적은다. 상태 변화에 사용한 열을 쓴다. 온도가 변할 수가 없다.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할 거다. 그래서 나와 나가 상태 변화. 틀렸네. 나 고체 액체. 그치?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었겠지. 지금 맞고 리얼. 압력이 낮아지면 그치? 끓는 점은 누구의 영향? 압력의 영향. 근데 쉬워. 왜? 낮아질 때 낮아져? 높아질 때 높아져. 그 얘들아 예외된 게 별로 없어. 다 커질 때 커지고 작을 때 작아질 거거든.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기체 용해도, 기체 밀도. 기체 용해도는 옆에 재료의 기체 용해도는 언제 높아져요? 시원해야 돼. 사이다 톡톡 쏘는 거.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요만큼이 딱 예외지. 딴 거 웬만하면 커질 때 커진 게 더 많다? 그거 그랬잖아. 압력 낮으면 끓는 점 낮다. 압력 높으면 끓는 점 높다.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일부러 쌤 순서를 다 다시 한번 푼다. 20번. 질산칼륨의 용해도다. 물 100g 동그라미. 40도씨에서 얼마 녹아있냐면 31.9g 녹아있대. 포화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물결줄. 자, 그럼 일단 40도씨인데 물은 100g이야. 얼마가 녹아있어? 31.9g만큼이 녹아있어. 근데 40도씨 용해도가 얼마냐면 얘는 62.9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40도씨 물 100g에는 누구? 질산칼륨이 요 말을 적는 거라. 어떻게? 최대로 62.9g까지 녹을 수 있다. 서술형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62.9 빼기 31.9 만큼 얼마? 31g을 더 녹일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돼. 뭘 적어야 돼? 몇 도씨 물 얼마에는 최대로 얼마. 몇 도씨 물 얼마에는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차이를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차이를 구해서 서술 더 녹일 수 있다까지 적어주기.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문제. 이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80도씨 물 200g이래. 아하, 80도씨 물이 200g이구나.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 60도씨로 냉각. 아하, 80도씨 포화 상태로 만들고 60도씨로 냉각을 할 거다. 그러면 곡선에 있는 점 이렇게 있었을 때 포화 상태였는데 온도 낮아지면 적게 녹지. 요만큼이 석출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에서 이야기하는 물이 100g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이 만약에 물 100g일 때 석출량을 구하고 나중에 그 두 통이거든요 해서 2배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아예 물을 200g을 들고 와. 그래서 냉각되는 상황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적어볼게. 물 100g이지? 그럼 80도씨에서 60도씨로 낮아질 건데 물이 100g이고 물은 안 변할 거고 처음에 있던 게 포화용액이기 때문에 80도씨 포화용액 자 170.3인 거야. 그리고 60도씨에는 109.in 거지.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1 그러면 주고 나면 61.1가 근데 이게 아니라 그때 2배를 해줘야지. 2배를 하니까 얼마? 122.2g. 요게 답이겠지. 그러니까 100g일 때 요만큼 섭출이 된다. 그런데 물이 200g이니까 몇 배를 해줘야 된다? 2배를 한다? 이렇게. 물 100g일 때 섭출량을 구한다? 2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값은 이거다.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물이 200g이야? 물이 80도씨에서 60도씨로 될 건데 물이 200이면은 여기에 포화용액이지. 지금 이 자리 항상 뭐라 그랬어? 용해도 곱하기 100분의 물 그랬지. 100분의 물. 그러면 이게 170.3 녹는데 거기가 170.3 곱하기 100분의 200. 2배. 그러면 340.6이 되겠지. 근데 온도가 낮아져도 물은 그대로 있고 109.2가 2배지. 218.4g이 되겠지. 빼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 122.2g이다. 방법이 2가지야. 그래. 어떤 방법도 괜찮으니까 익혀두기.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해. 포화용액이었다는 거. 처음에 얼마가 녹았는지 용해도로 찾는 거다. 처음에 얼마가 녹았는지를 용해도로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기억나니? 물이 다르면 100분의 물. 물이 100g 100분의 100. 비례식으로 나왔던 거다? 됐지? 21번 할게. 21번에 기체 용해도다. 자, 밑에 기포가 가장 많이 밑줄. 언제 기포가 많이 발생해? 녹아 있다가 나 여기 안 있을래. 기체의 용해도는 언제 낮아?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가 활발해지면서 못 있겠대. 그리고 압력이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못 있겠대. 온도 압력 분명히 반대다. 그치? 온도 압력 반대다. 그러니까 기체 사이다. 기포 발생이 많다. 김 빠진다는 얘기지. 쌤 좋아하는 거. 따끈하게 뚜껑 열어두면 좋았어. 그래서 골라라. 어느 거? C가 되겠다. C 고르고 라고 됐으니까 극가닥은 이걸 적는 거지.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감소한다. 됐습니까? 됐어. 그걸 적어준 거다. 22번에 첫째 줄에 그치? 무조건 그래프 나오면 이거에다 확인해줘야 돼. 액체. 고칠 수도 있으니까. 액체를 가열했다. 셋째로 같은 물질, 밑줄. 같은 물질은 뭐지? 같은 물질이면 입자 사이 인력이 같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 거기 온도가 끓는 점인데 끓는 점 물질 특성이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같은 물질을 골라라. 극가닥은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 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다. 같다. 그치? 끓는 점이 같다. 23번. 높은 산, 동그라미. 산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치? 얘를 해석을 기압이 낮다. 어떻게 하냐고? 지구가 이렇게 있었고 높은 산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기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겠지. 높은 산에서 하고 평지에서 하고 누른 공기가 다른 거라. 산 위에 가면
요거 기압이거든. 작아진다. 왜 쌀이 덜 익었을까? 기압 끓는 점하고 관련해서. 높은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액체의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쌀이 덜 익는다. 설 익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치? 자, 그 다음. 자, 1번 문제, 2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게. 어쨌든 우리가 내용을 알아도 문제 푸는 거는 자꾸 풀어봐야지 응용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1번 문제. 1번 문제. 어떤 고체 동그라미 물 100g에 녹였다. 그럼 편안하게 풀어도 돼. 물 100g 동그라미 해주고 가나다가 있다. 용해도 곡선이다. 자, 그래프가 있었는데 가로치고 논도 그리고 곡선이 쭉 있다. 있고 A, B, C 50, 30, 60, 80 정도 된다. 30도씨, 60도씨, 80도씨. 그때 20, 40, 70. 여기 갔을 때 20. 여기 갔을 때 40. 여기 갔을 때 좀 다르네. 70. 요점. 이렇게. 이랬다. 그리고는 A, B, C, D, 3 한번 적어볼게. A. 여기 A. 여기 B. 여기가 C. D는 여기. 포화는 A, B, C가 되네. 자, 일단 가르쳐준 거 볼게. 얘를 이렇게 적혀있어. 가나는 포화 용액이다. 포화 동그라미. 거기다가 A, B, C. 옆에다 적어주는 거라. 두 번째, 나다는 같은 질량의 고체가 들어있다. 고체 세로값이지. BD 적어주는 거지. 됐습니까? 가를 30도씨로 냉각을 하면 50g의 결정이 석출된다. 그러면 어쨌든 30도 딱 날아갔을 때 이거 50만큼 되는 건 얘네. 그럼 가가 가나다 적어주고 가가 C. 가나는 A, B, C 중에 있고. 그럼 일단 C는 아니야. 이제 나 찾을 거야. 나 찾을 건데 나다가 BD 중에 있지. 여기서 가 끄였으니까 나는 A, B 중에 있어야 되지. 공통적인 게 나가 B다. 그러면 다가 B가 돼야 되겠다. 무슨 방법 되겠나? 매칭 게임인데 이렇게 하는 거다. 들어갑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첫째 줄 1기압 물 50g, 물 50g 동그라미. 자, 50g에서 1기압이다. 끓였으니까 몇 도? 100도에서 수평이더라. 그러면 가는 뭐야? 동그라미 압력솥. 압력솥에서 하면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겠지. 압력솥에서 하면 온도가 올라가야겠지. 가는. 나는 1기압 물 100g. 물 100g. 나는 물 100g이래. 나는 물이 100g이래. 그럼 좀 천천히 끓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어. 나는 높은 산에서 나는 높은 산에서 물이 50g. 산이면 어쨌든 끓는 점이 더 낮아질걸.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일단 100도씨에서 끓는 게 두 가지란 말이야. 100도씨에서 끓는 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나는 물 100g 양이 2배야. 양이 2배. 아까 위에 거 몇 분 만에 끓였어. 처음에 10분 만에 끓였지. 근데 양이 2배면 10분보다 넘어야 돼. 10분 넘어야 돼. 그치? 그럼 찾았어? 기억. 그 다음에 얘들 니은 봐봐. 그림에다 니은 그림에 여기가 100인데 이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00 말고 여기가 100. 좀 헷갈리겠지. 100보다 높아졌다. 이게 니은. 다 됐지? 세 번째 다. 역시 여기가 100. 근데 그보다 밑에 있어. 여기에 수평 구간. 그래서 산유에 갔다, 압력 낮다, 끓는 점 낮다. 다시 한번 단단하게 확인하기.